일단은 원장님. 치료제랑 지금 상당히 오래되셨네요. 예, 그러니까요. 11년. 예. 이 강교 노인복지관하고 예.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셨다 하는데요. 예. 뭐 체결하게 된 뭐 계기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그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규모가 좀 있는 편이고요. 안과 중에서는. 그리고 그냥 보시도 그랬지만 이제 검사 장비나 이제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안과마다도 이제 규모가 다 다르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복합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어린 소아안과부터 이제 어르신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진료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러니까 뭐 검사하고 수술까지 다 가능한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위치 자체가 이제 조금 근처에 이제 물론 어르신들도 많이 오긴 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어르신들이 편하게 오시고 그런 내용은 아니긴 하셔서 그래서 이제 잠깐 얘기 듣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옛날에도 저희가 그러니까 뭐 이제 연계돼서 이렇게 이제 도움도 드리고 저도 도움 받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 더 잘해드릴 수가 있어서 요즘에는 뭐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많이 쏠림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는 뭐냐면 물론 이제 지금도 이거 한 분 신경망 막 다 떨어져서 저희가 의뢰 드려가지고 거기 수술 이제 날짜 받고 지금 상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학병원이나 이런 병원이 좀 젊으신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도 내고 갈 수는 있긴 한데 어르신들은 이제 그렇게 막 그런 식은 아니고 또 이게 나이 드실수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병 같은 게 이제 막 숨어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백내장 수술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냥 백내장 수술을 하러 오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뭐 눈곱 좀 끼고 충혈 조금 되고 뭐 건조하고 흔히 말해서 조금 눈 불편감이 있어서 오셔가지고 상태 보니까 뭐 백내장이 너무 심하다든지 막 신경이 안 좋다든지 그래서 뭐 치료 뭐 수술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저희가 그래도 있는 장비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방문 주시고 하시면 좀 더 잘해드릴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주 큰 질환이나 그런 것들은 대학병원까지 이렇게 구태 찾아가셔야 되지만 그 정도까지 아니면 웬만한 저희가 진료나 검사 수술은 다 가능하니까 도움 드릴 수도 있고 그런 접근성 내용 같아요. 제가 그냥 뭐 평범하게 이제 안과 전문의 따고요. 저는 서울백병원 출신이거든요. 서울 백병원 명동 쪽에 백병원에 그래서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뭐 안과 이제 전문의까지 다 레지던트 다 해가지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공군 군의관 출신이거든요. 여기 성남공항 옛날에 대통령 전용기 있을 때 거기서 그냥 그 군의관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바로 개원했어요. 저는 좀 빨리 개원한 편이에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어떤 병원 몸담다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냥 조금 일찍 개원해서 이제 이렇게 된 내용이고요. 그다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말이 좀 많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뭐 라디오 방송도 그렇고 이제 뭐 저기 공중파나 아주 큰 그런 쪽은 이제 서울에서 많이 가니까 저는 그 정도는 안 되지만 뭐 경기 방송이나 경인 방송이나 이제 지역의 뭐 라디오 닥터나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사실 그 조금 귀찮긴 해요. 왜냐면 제가 점심 못 먹고 가서 막 그런 걸 한다든지 아침에 막 불이 나게 가서 막 방송하고 이런 내용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왜냐면 이제 이게 그 자꾸 정보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진료 보고 할 때 좀 말을 많이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이게 어차피 진료 보고 나서 뭐 안약 나가고 뭐 하고 내용은 다 비슷한데 이게 설명이 좀 잘 드리고 안 드리고 떠나서 이게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뭐 가끔은 다른 병원 진료 보고 또 오는 분도 있으시고 왜냐면 사실 그런 방송 했다고 해서 요즘에 옛날처럼 뭐 무슨 방송 나왔으니까 뭐 밤새들이 물밀듯이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근데 그냥 조금 이렇게 그런 게 있으면 뭐 그러면서 나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협력이 돼 있으면 오시면 좀 더 말씀도 한 말씀을 더 드릴 수 있고 좀 잘해줄 수 있고 그런 연출이 있으면 저는 이제 좋긴 하죠. 네. 제가 경상도 쪽이고 고향은 또 전라도고요. 그다음에 집은 또 과천이고요. 제가 이게 복잡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기에 연출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뭐 그런 거에서 오시는 분들은 없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톨톨이 좀 온 상태라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연계되고 이렇게 있고요. 본천력 건강상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유의할 점이든가 아니면은 질환으로 봐가지고 백내장이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발병 원인이든가 아니면 발견을 빨리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지름길이 있는지 네. 그 유의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큰 거는 요즘에 미세먼지 난리잖아요. 네. 요즘에 일단은 옛날에는 이게 막 저희가 이제 쪼목쪼목해서 질환들을 갖다가 이게 퍼져 있었는데 요즘은 오시면 100% 미세먼지예요. 왜냐면 밖에만 나가면 그냥 하늘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제 요게 다 관련성이 있는 게 저희가 이제 한참 축구할 때는 미세먼지도 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안과 쪽으로도 그냥 확실히 축구 이럴 때는 쉽게 말씀드리면 뭐 좀 건조하거나 이런 거 말고는 질환들이 별로 없는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봄철 바뀔 때가 이때가 질환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 일단은 계절 바뀌니까 알러지 눈 가렵고 막 비비거나 알러지 많이 생기는데 원래는 계절이 바뀌어서 생겼던 내용인데 이놈의 미세먼지하고 황사 때문에 요즘에는 거의 오시는 분들 막 엄청 심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은 뭐 다들 그렇지만 뭐 여기 마스크 하잖아요. 근데 눈은 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경 끼는 거는 괜찮고 일단 이게 바람막이 되긴 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저희가 어떻게 뭐 수경 쓰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저기 갔다 오셔서 왜냐면 주로 들어가는 루트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것보다도 꼭 갔다 오셔서 이렇게 손 씻지 않고 비빌 때 확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때 눈병 잘 생기고. 그러니까 뭐 저희가 항상 다른 과도 똑같은 내용이지만 손 잘 씻고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안약 중에서 뭐 치료약들도 있지만 인공뇌 기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가끔 쓰셔서 좀 씻어내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잘 맞게 하게 하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신경망막에 딱 초점이 맞거든요. 거기에 계속 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옛날처럼 노화 현상뿐만 아니고 자외선이 원인이거든요. 백내장이. 그래서 일단은 예방책은 없기는 해요. 왜냐하면 노화 현상이 일단 생기면서 생기는 질환이니까. 근데 그래도 조금 이제 예방하는 거는 일단은 야외 활동 막 하시고 직사광선 막 이렇게 셀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선글라스 끼시던지 아니면 UV 차단 있는 그런 안경, 네, 그런 거 하시는 게 좋고. 근데 백내장은 그래도 다행인 게 이게 이렇게 생겨서 나중에 불편하고 그러시면 요거는 그 백내장 부분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가지고 렌즈를 갈아 끼우는 지금 수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100% 치료가 가능해요. 그러고 옛날에는 뭐 눈을 한 반 찢어서 통째로 빼냈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백내장 초기에 절대 수술 안 했거든요. 옛날에는 시력도 많이 떨어지고 단단하게 익혀서 통째로 꺼냈는데 그러니까 막 2박 3일씩 입원하고 막 눈 반 찢으니까 회복 더디고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고 요즘에는 저희가 배 안 가고 다 복강경 하잖아요. 눈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눈도 미세절개라 그래서 한 2mm만 살짝 찢어가지고 속에 이렇게 기구를 넣어서 초음파로 빨아들이는 수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도가 심해도 가능해요.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쉽게 말해서 저희가 의료봉사 나가서 뭐 인도나 뭐 아주 그런 혜택이 없는 분들은 진짜 완전 돌 같은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뭐 그런 분들은 안 계시니까. 그래서 웬만한 딱딱한 분도 그걸로 다 진행되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또 그 단초점 말고 다초점 렌즈도 있어서 이제 노안 교정 같이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도 뭐 이나저나 이렇게 해서 뭐 실비 보험이나 보험 있는 분들은 좀 혜택돼서 이렇게 좀 진행돼 있어서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뭐 병원을 갔다가 백내장 이렇게 알고 오신 분들 거의 없으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눈이 불편하시면 일단 오시면 되는데 백내장 때문에 눈곱이 끼거나 시리거나 그런 증상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백내장 증상은 그냥 뿌연 느낌, 안개 낀 느낌. 그러니까 이제 안경 끼면 웬만큼 보이셨는데 그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안경 껴도 시력 잘 안 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건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백내장인지. 근데 이게 백내장만 그런 게 아니고 신경망막의 황반변성이라고 신경이 안 좋아지는 질환도 있거든요. 그것도 증상이 비슷하고 그 다음에 녹내장 같은 거 말기도 그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날저날 시력 불편감이 일단 생기시면 일단은 뭔가 안개 끼는 느낌 드시고 그전에는 조금 지나치 깜빡깜빡 괜찮아지시던지 안경 끼면 시력이 회복이 됐었는데 회복이 안 된다. 그럼 일단은 의심을 염두에 두시고 오셔서 검진을 쫙 해보시면 결과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백내장 쪽이고 수술할 대상이면 수술을 하시면 되는 거고 뭐 검사에 상처나거나 건조하시면 안약을 쓰시면 되는 거고 뭐 황반변성이나 신경 쪽이시면 그것도 치료 다른 게 있고 녹내장 쪽이시면 또 다른 치료가 있고 그러니까 안과는 그냥 검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몸이 아파 죽겠으니까 일단은 가서 렌겐을 마치 가버리는데 안과는 신경 안 쓰면 안 가죠. 그러니까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저희가 40세부터 이제 성인병 생기거든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좀 좋은 게 그래도 옛날에는 진짜 안 오셨는데 요즘에는 건강검진을 꼭 하잖아요. 그러면 검진해서 도대체 시력 테스트 그러니까 그래도 검진을 하면 시력하고 안압하고 신경사진 딱 찍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좀 이상하면 저희가 의뢰가 와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옛날보다는 좀 오시는 편이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제 활동 많이 하고 하시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오시긴 옛날보다는 많이 늘긴 하셨는데, 근데 이 문제가 꼭 어떤 분들이 생기냐면 좀 무난하게 막 좀 아파도 참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백내장 시기를 확 놓쳐버려요. 이게 그냥 좀 부여도 부연 느낌 드시고 또 이렇게 하시다가 막 뭐 책 나중에 책 이제 뿌여시면 책 안 읽어버리고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일단은 사실은 백내장이 막 심해져서 그런 것들은 그냥 본인 위해서도 가족분들 위해서도 한번 검진하고 보시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거는 질려만 보시면 돼요. 조금만 그렇게. 시력이 이게 저하되는 것은 뭐 나이가 네. 들면은 당연히 뭐 저하된다 하는데 네. 이걸 좀 방지한다든가 혹은 나쁜 시력을 좋은 시력을 이렇게 이렇게 뭐 음식물이든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이걸 그게 조금 좋게 해줄 수 이제 제일 흔하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돋보기 쓰시는 분들이 돋보기 좀 저도 지금 그러니까, 돋보기가 네. 아니라 저는 다 초점을 그러니까요. 계속 쓰고 있어요. 처음에는 뺐다 했는데 지금은 이 다 초점 안 쓰면은 어디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이게 보여요,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게 돋보기 쓰는 분들이 예. 아니 돋보기 좀 안 쓸 수 있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거 노안 좀 나 진행 좀 안 되게 무슨 방법이 있냐.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저희가 어르신들도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근육 막 있고 막 젊게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본인이 식이요법하고 운동요법하고 건강하게 사셔서 조절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몸 중에서 근육 중에 딱 하나가 운동으로 조절이 안 되는 근육이 딱 하나가 뭐냐면 눈 속에 렌즈 주변에 노안을 관장하는 이제 이 조절하는 이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뭐 건강하시다고 노안이 늦게 오는 것도 아니고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나이 딱 되시면 오시는데 그러면 저희가 노안 돋보기나 이런 거를 갖다가 근거리 노안을 빨리 느끼시는 분과 늦게 느끼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도수 차이. 그러니까 원래 근시안경 끼거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근시 자체가 뭐냐면 가까우면 잘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시안경 끼는 분들은 노안이 웬만큼 생길 때까지는 그냥 안경 벗고 보시면 잘 보이니까 못 느껴요. 근데 눈 좋으신 분들이나 원시안경 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노안이 조금만 와도 바로 느껴요. 그러니까 일단은 노안이나 도수는 좋게 하는 방법은 없고, 그러면 이거를 교정하는 방법은 수술밖에 없는데, 이제 어차피 이제 그 노인분들이시니까 수술 중에서 크게 이제 시력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한 40대, 한 50대까지는, 한 40대까지는 저희가 젊은 친구들 하는 라식이나 라섹 이런 걸로 같이 말씀드리긴 하는데, 이제 50 넘으신 분들은 오히려 눈 상태를 자세히 봐가지고 백내장이 조금 생겨 있으면 그거를 수술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옛날에는 고식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요거 안경 끼시는 분들은 백내장 수술을 하시더라도 안경 그대로 끼게 만들어 드렸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잘 안 해드리고 어떻게 하냐면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안경 도수를 좋게 만드는 거죠. 만약에 나중에 백내장 수술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시면 좋냐면 백내장 렌즈를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뭐 안 좋은 내용이 아니고, 뭐냐면 저희가 안내렌즈 삽입술이라고 정상 눈에 렌즈를 넣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젊은 친구들 하는 건데, 백내장 수술은 뭐냐면 어차피 눈 속에 렌즈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혼탁이 돼가지고 기능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mm 정도 이렇게 찢어서 속에 있는 걸 다 빨아들여서 없앴잖아요. 그러면 이게 텅텅 비어 있으니까 그 상태로 가면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원래 그 저희가 렌즈가 있는 그 안에다가 인공수술 렌즈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도 티가 안 나고 영구적으로 가고 안정성은 전혀 문제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서 시력 교정을 같이 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눈 쪽은 일단은 쭉 이제 그 어릴 때는 눈이 안 나빠지게끔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셔서 40대 넘으시면 성인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50 넘으시면 질환을 갖다가 빨리 체크하는 게 중요하시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오히려 거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막 내가 막 눈 관리를 잘해가지고 막 어디 눈 시력 강화 운동하는 센터를 가서 눈을 막 좋게 한다든지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그게 어차피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눈에 힘을 잔뜩 주게 만들어가지고 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 연세 조금 한 해만 더 드시면 눈이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거의 없거든요. 오히려 백내장이나 녹내장이나 신경 변성 같은 거를 시기를 놓쳐버리면 나중에는 조금만 치료하면 끝날 게 나중에는 막 신경 떨어져서 막 뭐 큰 수술한다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과를 갖다가 조금 오기 귀찮으셔도 지나가면서 안과나 보이면 눈 한번 검진. 왜냐면 어차피 한번 와서 검진 한번 쭉 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 정도만 하죠. 잠깐 가라, 검사를 좀 해라. 가까운 걸 갔어요. 가면 이제 이거는 뭘 해야 되냐면 이 눈이 이 검은 점이 왜 떠다니냐면
눈이 이렇게 있으면 눈이 원래 비어있는 게 아니고요. 눈 속이 저기 젤리 있잖아요. 젤리. 투명한 젤리. 이 투명한 젤리 같은 게 탱글탱글하게 이렇게 차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드시면 피부 주름 가듯이 이게 탱글탱글하는 게 투명하던 게 부분적으로 녹거나 주름이 잡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햇빛에 비쳐서 까맣게 비쳐보는 게 비문증이거든요. 그러면 요게 딱 생기면 뭘 검사를 해야 되냐면 눈에 약을 넣고 동자를 확 키워가지고 신경 주변부를 다 체크해가지고 신경 주변부에 혹시나 뭐 구멍 나거나 찢어진 병변이 있는지 그거를 체크해가지고 그게 있으면 레이저 치료를 빨리 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오면 이 이비인후과 친구가 뭘 했냐면 갔어요. 점심시간에 환자보다 갔어요. 가가지고 나 떠다닌다 그러니까 원장이 이제 얘기한 거죠. 아 이거 저기 신경 주변부 체크해봐야 되니까 눈에 약 넣고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눈에 약 넣으시면 한 4-4시간 좀 불편하시고 그러니까 하나씩 오후에 집에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사진만 찍고 갔어요. 눈 가운데 괜찮았다가 나중에 그 다음 전화가 어디서 왔냐면 아산병을 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아산병으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신경망막 주변부에 구멍이 나 있던 거죠. 떠다니는 게 있었는데 원래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자를 완전히 키워서 신경 다 체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약 안 넣고 가운데만 본 거잖아요. 신경 주변부에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거기에 물이 다 차들어가가지고 신경이 다 떨어져가지고 아산병원 가서 수술하고 가스로 2주 동안 엎드려 있고 그러니까 이 친구도 어떤 내용이냐면 만약에 그때 오후 환자만 조금 미뤄가지고 레이저 치료 간단하거든요. 레이저 치료만 간단히 했으면 그게 안 떨어지고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건데 그걸 방치를 해놓으니까 신경이 다 떨어져가지고 2주 동안 병원 아예 문 닫고 뭐 병원 닫는 건 닫는 거지만 신경이 한번 떨어지면 다시 붙이더라도 이게 본드로 붙이는 게 아니고 자가적으로 붙이는 거거든요. 또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평생 그게 또 떨어질까봐 좀 불안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리신 분들 중에서 뭐 저기 뭐 부연 느낌 드시고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오시는데 저도 지금 이렇게 떠다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날파리증 이거는 잘 안 오세요. 이건 젊으신 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날파리증 떠다니는 거 이렇게 뭐 비슷하게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막 검은 게 보여 이렇게. 그럴 때는 병원 한번 오셔가지고 쭉 점검해 보시죠. 그러니까 약 넣고 하실 정도 기다리시고 오늘 오후에는 일을 좀 못 하실 거예요. 동자를 키워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이 없으시면 오늘 진행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그러니까 초점이 잘 안 맞거든요. 비문증은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떠다니는 것 자체가 좋아지진 않아요. 좋아지진 않는데, 그러니까 떠다니는 것 자체는 피부 점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 혹시나 아까 이제 만에 하나 문제 있으면 그걸 초기에 발견.